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영준입니다. 자, 이렇게 강의실이 아닌 화면상을 통해서 보니까 또 그 관계가 또 새롭죠. 자,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 텍스트로 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캠벨 생명과학 제9판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기본 주 텍스트로 삼고요. 때로는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때로는 이렇게 화면상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실험과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병행하면서 한 학기 동안 잘 함께 지내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럼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명과학이라는 그 용어보다 어쩌면 생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세대가 있을 거고요. 아니야, 생물은 잘 모르겠고 생명과학이 더 가까워, 이런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의 과목명이 생물이 아닌 생명과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07 교육과정을 적용받은 사람은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생물학에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생명과학을 좀 널리 받아들이고 있을까? 생물학 하면 바이올로지, 생명과학은 라이프 사이언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과학은 생명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하는 그러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과학과 관련된 담론을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무슨 학문이고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생물학 한다면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명과학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생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생명과학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진 걸 우리가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우선 잘 조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한 개체를 형성하죠.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를 닮은 그런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있다는 게 또 생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수정란에서부터 어엿한 한 개체로 발생을 해 나가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저도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다 에너지하고 관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반응도 하죠. 그 다음에 진화적 적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생명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하고요. 세포는 나중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 보면은 먼저 이렇게 잘 조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물은 매우 조직화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가 있죠. 생식을 한다라는 거죠. 생물은 자신과 같은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과 발생을 하죠. 그죠? 자, 알을 깨고 나오는 악어의 모습. 그래서 발생을 해가지고 쭉 커가겠죠? 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DNA가 지시하는 유전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그 DNA가 지시하는 유전 정보 자체가 모든 생물의 성장과 발생 과정을 조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식충식물이 예로 드러났죠. 파리지옥인데요. 모든 생물은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이 파리지옥도 식물 위에 내려앉은 파리에 반응해서 재빨리 올가미를 이렇게 닿는 모습, 환경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용할 줄 안다라는 거죠. 생물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이를 생물들이 이어나가는 생명의 모든 활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있죠. 조절, 그죠? 예. 생물은 안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조절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이 도마뱀은 어떤 때겠어요? 추운 아침에 일광욕으로 체온을 높이는 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진화적 적응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적 적응 현상. 여기 사진의 동물은 너구리 판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이언트 판다, 우리가 잘 아는 판다하고는 어, 그 분류 학상으로 다른 분류에 속하기는 하는데 뭐 유사해서 아마 너구리 판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이 너구리 판다의 꼬리와 같은 적응은 환경이에요. 여기 꼬리가 있죠. 여기 환경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진 그런 개체들이 수많은 세대를 지나면서 생식에 더 많은 성공을 거둬 진화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조직화, 생식, 성장과 발생, 환경에 대한 반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조절한다라는 거, 진화적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생물이 보여주는 그러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들이 있죠. 예. 생물학자들은 지금까지 약 180만여 종의, 180만여 종이면 엄청나게 뭐예요? 많은 종이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종인데 이 180 정도의 종, 180종이 아니라 180만 종, about 약 180만여 종의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실제로는 아마도 전체 생물 중에서는 약 1000만 종에서 무려 1억 종 사이일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름을 붙여준 거는 180만 종밖에 안 되는 거죠. 이름을 붙여준다는 얘기는 그런 생물들을 그룹핑을 하고, 그죠? 그걸 우리가 분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류학자들은 나중에 또 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어떤 종을, 사람, 고양이 이런 걸 종이라고 그러죠. 종을 분류하고 그것들을 더 넓은 그룹으로 계속 분류해 나가는데요. 이 분류하는 기준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온고잉입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그 여러 그 동물계, 식물계 같은 개로 구성된 그 개의 상위 집단으로 상위 단계로 도메인, 영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세 집단으로 나누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세 영역이 뭐냐?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다음 장면에서 그림을 볼 텐데 크게 박테리아 영역과 고세균 영역이라고 하는 단세포 생물을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다음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핵, 즉 핵막에 의해서 핵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생물들을 진핵 그 생물이라고 하는데 진핵 생물 영역에는 원생 생물, 곰팡이, 식물, 동물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박테리아 영역, 그 다음에 박테리아 영역, 그 다음에 고세균 영역, 그 다음에 진핵생물 영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다시 이 안에는 원생생물, 곰팡이,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에서 정리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영역은 어떻게 나눈다고? 그렇죠? 어떻게? 박테리아 영역, 그 다음에 고세균 영역, 그 다음에 진핵생물 영역 이렇게 3 도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개 단계로 하면은 이렇게 박테리아에 속해는 그런 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세균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 개, 아메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식물계, 그 다음에 버섯과 같은 곰팡이계, 그 다음에 여기 나비와 같은 곤충계, 그죠? 아, 곤충계란다. 동물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뭐야? 요거는 이제 파인애플 속에 속하는 파인애플과에 속하는 브로멜리아드라고 하는 열대 식물입니다. 열대 식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원회종으로 팔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크게 어떻게 세 도메인은 어떻게 된다? 박테리아 도메인, 고세균 도메인, 진핵생물 도메인 이렇게 나눈다. 여기 컬러라이즈드라고 되어 있는 건 원래 전자현미경, 셈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칼라를 안 보이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칼라를 입힌 겁니다. 7,500배로 확대한 거고요. 고세균 같은 경우는 10,000배로 확대한 겁니다. 10,000배. 그 다음에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즉, 그 광학현미경 340배 정도로 본 그러한 아메바가 있고요. 예, 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죠. 자, 생명의 구성 체계는 각 단계마다 이전 단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이 계속 나타나요. 자, 이거는 다음 장에서 이런 개념들을 시각화한 그러한 자료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자료 화면의 부연 설명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세포를 구성하려면 여러 원자들이 모인 분자들이 있겠죠. 그런 분자 단위에서부터 우리 생물권 전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세포학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다음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은 생태학자다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는데, 여하튼 생물학자들은 화학적인 기초부터 다루는 분자 단위부터 생태학자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광범위하게 펼쳐진 생명의 영역을 체계적인 일련의 구조들로 나누고 있어요. 그 장면을 다음 장에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각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들을 보면은 구성 성분의 특별한 배열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걸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창발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아닌 또 다른 모습의 뭐가 나타난다. emergent properties 그래가지고 창발적 특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걸 우리가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맹그로브 습지를 예를 들어서 화살표를 따라서 시각적인 여행을 해봅시다. 자, 플로리다주가 어디 있는지는 뭐 안 가보셨다고요? 대충 뭐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톡 튀어나오는 부분, 중미하고 그 미국의 가장 남쪽 부분이죠. 여기 맹그로브 습지. 예, 그러니까 요 전체를 생물권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이 생태계, 맹그로브 습지의 생태계가 있고, 이 안에는 군집을 형성하죠.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일컬어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모임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이 군집에 환경이 끼어들게 되면은 군집 더하기 환경이 생태계, 생태계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라도 삐딱거리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이 군집을 구성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물고기들이 살고 있죠. 그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물고기들 하나하나의 개체의 모임을, 동일한 서식지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하나하나의 모임을 개체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개체군을 형성한 누가 한다고? 개체가 형성하는 거고, 이 개체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뇌에서 꼬리까지 연결된 신경이라든가 신경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유장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피부도 있겠죠. 자, 심장도 있겠죠. 자, 이런 걸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걸 기관계. 이 기관과 기관대를 또 형성하는 게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조직, 우리 동물이니까 상피 조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직을 구성하는 게 세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신경세포를 예로 들어놨는데요. 신경세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세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핵이 있어야 되겠죠. 세포 내 소기관들이 존재하겠죠. 핵과 같은. 그 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뭐 등등이 있겠죠. 또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원자들이 모인 분자, 이건 DNA를 뜻하는 건데요. 이런 구성당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분자들이 뭘 만들어요? 세포 내 소기관 같은 걸 만들고, 이런 세포 내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형성하고,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하고,
다양한 개체군들이 또 모여가지고 맹그로브 그 식물이죠. 여기 물에는 이런 게 살고 그렇게 물고기도 살고 이런 맹그로브도 살고 이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 군집들이 모여서 여기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이 따라붙으면서 생태계가 되고 얘네들 다양한 생태가 모인 걸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시각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잘 되고 있죠? 생명과학의 어느 부분을 연구하든지 간에 이 생명과학을 통합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내가 세포를 연구하건, 유전을 전공하건, 생리학을 전공하건, 행동학을 전공하건, 생태학을 전공하건, 생명과학을 통합하는, 생명과학의 일관되게 관철되는 그런 5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중요 그렇게 해놨죠. 그 5가지 주제가 뭘까?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럼 그 5가지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진화는 생명과학의 핵심 주제이다. 러시아의 과학자, 구소련의 과학자 도브잔스키는 진화를 빼놓고는 생물학을 논할 수 없다. 생물학의 가장 기저에는 진화 현상이 자리를 잡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나왔을까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진화인 것이죠. 자, 이럴 때 진화를 얘기할 때 생명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발로 걷는 거, 헤엄치는 거, 하늘을 나르는 거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뭔가 생명이 보여주는 통일성이 있더라. 그래서 생명의 특성 중에서 키워드를 꼽아봐라. 그러면은 diversity,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구에서 처음 출현한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에서부터 오늘날 현존하는 다양한 생물들로 변화시켜온 과정인 그런 진화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다양한 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렇지만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적인 어떤 생명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진화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제, 진화는 생명과학의 핵심 주제이다.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 정보의 흐름에 의존한다. 바이러스건 원핵 생물이건 식물이건 박테리아 아까 얘기했나요? 곰팡이건 동물이건 간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모든 과정이 모두 정보의 전달과 사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우리 BTS가 노래로도 불렀던 DNA, 바로 그 DNA는 유전과 어떤 그 유전 현상의 발현의 산물로서의 단백질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세포의 활동을 프로그램하는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의 사용도 가장 깊숙한 것은 누가 있다? DNA가 있다. 내부나 외부 환경, 그러니까 내부 환경이든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는 자극이라든가 신호, 신체의 과정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가장 밑바탕에 누가 있다? DNA가 있다. 그 DNA로부터 정보의 출발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생명은 정보의 흐름에 의존한다.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짜자잔. 세 번째 주제. 구조와 기능은 연관돼 있다. 우리의 팔, 우리의 다리, 우리의 허파, 우리의 입, 네 발로 걷는 거, 하늘을 나가는 거. 자, 가지고 있는 구조가 조금씩 다르죠? 그렇게 생긴 구조는 그 구조에 터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구조와 기능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연관성은 생명의 모든 수준에서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세포의 소기관이건 아니면 한 개체의 큰 기관이건 간에요. 분자 수준에서 특정한 단백질의 구조는 그 단백질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 4차 구조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백질, 헤모글로빈 분자는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도록 하는 그 기능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신경세포의 긴 돌기는 우리 척수에서 발끝까지 자극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명체가 보여주는 구조는 기능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 생명은 물질과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환하는 데 의존한다. 만약에 우리가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원이에요, 이게. 이것이 만약에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생물체하고 똑같아요. 그냥 파이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일로 빼는 그런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습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있던 에너지가 저쪽으로만 가요. 내가 여기다 하면 다시 커피가 되지는 않아요. 좀 지저분했나요? 태양빛으로 들어와서 식물과 같은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저장되고 다시 초식동물 같은 애들한테 가서 소비자로 가서 결국은 이것이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 또 열로 손실해서 다시 나가죠.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래서 에너지 플로우라는 말을 씁니다. 에너지 플로우. 물질의 경우는 어떨까요?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고 있어요. 서큘레이션 한다 이 말이에요. 대기와 토양에서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토양 속에 있는 어떤 무기이온이 우리 생명체로 들어와서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를 거쳐서 다시 또 대기와 토양으로 돌아가는 순환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생명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네 번째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에너지의 흐름을 물질의 순환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그죠? 에너지가 유입됐어요. 생산자인 식물이 전환을 시켰죠. 그죠? 이거를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과 같은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에 비해서 녹말과 같은 화학 에너지로 뜯어먹고 있죠. 엘크식해서 뜯어먹었어요. 소비자 동물. 그리고 얘네들이 쓰고 또 뭐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열로 나가게 되죠. 에너지는 이렇게 흘러가기만 해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보면 나뭇잎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하죠. 뿌리는 물을 흡수해요. 그리고 무기양분을 흡수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또 생활에 쓰이다가 벌레나 곰팡이, 박테리아 같은 분해자가 또 이 화학 뭐 죽으면은 혹은 뭐 풀이 뭐 말라 비틀어지거나 하면은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또 나가고 나간 놈을 다시 또 들여보내는 이렇게. 그래서 파란 나라는 뭐예요? 이게 파란 나라 맞나? 예. 스카이 블루인가? 물질의 순환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에너지는 흘러간다. 자,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생명 현상은 개들 사이의 시스템이죠. 개들 사이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게 아니에요. 자, 생명에 대한 연구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분자와 세포에서부터 전체 생물권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장이 될 수가 있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작은 분자에서 세포로 되고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뭐 이렇게 확장이 될 때마다 창발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창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성분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거예요. 만약에 창발적 특성이 안 일어난다면 그냥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질소가 모여서 어떤 그냥 단순한 화학 물질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모아놔서 새로운 어떤 뭐가 나타난다면 그 녀석은 이전에 단순히 모아놓은 것 이상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오늘날의 생물계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 각 생물계와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성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어떤 역동적인 행동 모델을 만드는 소위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어떤 망가지거나 그러면 전체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단위에서, 구성 단위에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죠? 주제 1부터 진화라고 하는 것부터 주제 5의 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생명 현상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올바른 방향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길었나요? 예, 뭐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지 않더라도 혼자 공부하더라도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견지하고 그다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갔습니다. 자, 지루했는데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